전족하신 분들이 작은 발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내심 나도 열심히 뛰고 그러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 수 있겠죠. 왜냐면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본성이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피형이신 분들도 혼란감을 느낄 수 있겠죠. 회피형 가봅시다. 자,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불안형이랑 조금 다릅니다. 불안형이랑 조금 반대예요. 이 사람들의 연애 특징, 아까 불안형 애착의 연애 특징 기억나시죠?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날 밀어낸다. 근데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갑자기 벗어나고 싶어진다. 다르죠. 상대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면 부담을 느껴요. 왜 그럴지 좀 이따가 여러분 생각해 놓고 있어요. 그리고 관계에서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. 너무 막 조금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해도 앵겨보는 것 같아, 저 사람이. 그리고 이 집착을 실제로는 집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집착이라고 인식하고 도망가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. 집착이구나 라고. 근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한테 끌려요. 자, 집착하고 집착 너무 싫고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면 부담 느끼는데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야 되잖아요, 이런 사람들이. 근데 초반에는 끌려요. 왜 그럴까? 아까처럼 또 이상한 그런 패턴인 거죠. 그리고 상대가 막 떠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다시 잡는 경우도 많아요. 잘 안 그러긴 해요. 근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 안 잡는데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상대가 좀 나 갈게 그러면은 잡아요. 의도치 않게 밀당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왜 그럴까요? 자, 왜 그럴까? 그 회피애착의 주요 원인이 좀 히피 당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으로 그런 거니까 정답에 되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무튼 맞습니다. 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. 정서적인 침략을 피하는 형태로 훌륭해. 채팅창에 너무 조조하네. 괜찮아요. 채팅 하나도 없어도 나 이제 막 혼자 떠들 거예요. 회피형 애착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가 본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나는 네가 이러면 미워 이러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옛날 남자아이 키우듯이 남자가 무슨 울고 질질 짜고 이런 거 옳지 않아. 남자는 감정 같은 거 없어야 돼. 여자도 마찬가지죠. 아주 옛날 분들 여자가 무슨 참아야지, 당연히 희생해야지, 감정 같은 거 표현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독립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양육을 합니다. 너 혼자도 잘해야 돼. 세상은 너무 차갑고 이렇기 때문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고 감정 같은 거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너 이용하려고 그런다. 이런 것들이 있죠.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한 경우에 회피형 애착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아직 왜 그럴까는 끝나지 않았어요. 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죠.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한 거야. 약하기 때문에 감정을 주면 이용당할 수도 있구나.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구나. 터부시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애한테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감정이 표현했을 때 부정당한 경험.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? 약간 그런 것들 있죠. 남들도 이 정도 너 그런 힘들다는 소리 하면 남들이 흉봐. 이런 것들이 있죠. 아까 그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내 방어, 내 생존 전략,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.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? 차갑게, 약간 감정적으로 취한 상태가 되어야지 되는구나. 요즘 그 칠빔 있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정 욕구나 인정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것을 후천적으로 지금 억가당한 거죠. 까인 거죠. 전족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중국에 전족 있잖아요. 그 사람의 발은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그마한 신을 이렇게 해와서 발이 못 자라게 하니까 발이 기형이 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. 저는 지금 든 비유인데 이거에 좀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
이분들도 그래서 이 작은 발이, 전족하신 분들이 작은 발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내심 나도 열심히 뛰고 그러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 수 있겠죠. 왜냐면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본성이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피형이신 분들도 혼란감을 느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나와는 좀 다른 불안형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죠. 회피형 해차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러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동시에 내 내면에 쌓여있던 나도 애정받고 싶고 애정 표현하고 싶고 이런 인간의 본성 같은 것들, 그런 욕구들이 좀 불러 일으켜지죠. 그래서 매력을 느낍니다. 결국 이게 뭐지? 내가 느껴보지 못한 이런 패턴이잖아. 사람이란 게 이럴 수도 있구나.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. 열정적일 수도 있구나.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좀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패턴과 상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. 그래서 초반에만 좋아해요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는 이렇게 뭐 약간 둘이 불붙다가 결국에 파국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. 방송 보다 보니까 가정 양육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. 원래 중요하긴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의도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. 부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양육을 이상하게 했나, 아니면은 하려고 했었는데 잘 몰라서 이렇게 됐나. 근데 어쨌든 의도가 뭐가 됐든 과정이 잘 안 좋으면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오긴 합니다.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, 양육 환경이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제 양상이 어떻게 됐어요? 그럼 회피형 애착이랑 불안형 애착이 만날 때,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, 저 사람이? 왜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. 뭐 좋아한다 그랬다가 막 좀 부담스럽다고 그랬다가 막 이러니까 불안형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죠. 안 그래도 불안한데. 그리고 그런 애정 같은 것들의 정도를 파악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미치겠죠. 회피형 같은 경우에도 얘는 왜 이렇게 유난이지? 왜 나한테 집착하지? 나는 조금 이제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?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집착하고 얘는 멀어진다고 하고, 그래서 파국이 되죠. 그래서 이 친구 둘 다 제가 좋긴 한데 힘들다 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파국이 일어납니다.